북한의 도발 준비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D-Day가 10월 10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그날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진행 중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10월 10일 뭐 한 2달 정도 남았네요. 네. 예. 지금 북한의 준비가 한창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해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서해 그 평안북도 철산군 예. 동창리라는 곳에 과거 2013년도에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던 곳인데 네. 그때 당시에 미사일 발사대의 높이가 한 50m 정도 됐어요. 예. 그리고 은하 3호의 길이가 한 30에서 32m 정도 됐는데 지금 67m 정도로 확대 개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 2년에 걸쳐서. 예. 그렇다는 것은 결국 당시 은하 3호보다 최대한 17m 정도는 더 긴 로켓을 발사할 계획에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최근에 완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준비가 있고 그런 소식이 있고 또 특히나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조선노동당이라고 하죠.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 네. 7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 큰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그 이벤트가 바로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통한 대형 미사일 발사가 아닐까 하는 관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으로는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네. 이 날을 김정은 어떻게든 활용을 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은 이날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런 건데 네. 이렇게 덮개로 이제 덮는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요 구름에 살짝 가려 있는데 네. 여기가 바로 이제 미사일 발사 타워예요. 예, 이게 발사 타워다. 이런 그렇죠. 뜻이죠. 예, 발사 타워고 여기가 이제 발사를 총 지원하는 지원 시설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뭐 기차로 어디서 실어와서 네. 대형 로켓을 이제 이 발사장으로 가져가야 될 텐데 여기에다 대기를 시킵니다. 여기가 레일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철도로 실어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대기를 시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그 총 마지막 준비를 하는 장소고요. 그러면 대기를 했다가 여기를 거쳐서 세울 때 도대체 언제 세울 것인지, 언제 또 연료를 주입하는 것인지, 이것을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계속 들여다보면 언제 발사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레일에 눕혀다 놓고 여기서 아마 마지막 점검 작업을 할 텐데 이 점검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이제 발사를 언제 하겠구나 하는 계산을 하겠죠. 그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미사일을 여격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발사대는 하늘로 상승하는 단계에서 여격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10월 10일 날 대규모 축하 행사를 벌여야 되는데 대규모 망신도 당할 수 있겠어요. 하늘로 솟구치다가 그냥 미국의 여격 미사일이 여격당해버리면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이것을 덮개로 덮고 미국의 감시용을 피해서 기습적으로 발사를 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덮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자, 장일훈 차석 대사가 이미 우리는 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이죠? 네, 그래서 자신들이 언제든지 쏠 준비는 돼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 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국제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10월 10일을 전후해서 할 것이다. 왜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결혼 기념일이 이를테면 10월 10일인데 와이프에게 뭐 결혼 기념일 좀 당겨서 한 9월 달에 내가 선물 좀 미리 줄게 하면 또 10월 10일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0일 날 북한은 지금 김일성 시대에는 사실은 그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배급도 잘 됐죠. 그럼 배급을 가지고 김일성 시대에는 정권을 유지를 했고 김정일 시대에는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주 치리부대들 높은 간부들에게 선물을 막 주면서 또 권한을 나눠주면서 정권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나눠줄 선물도 없고 배급을 해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외부와의 갈등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10일 날 대규모 행사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물을 줄 수도 없고 또 배급을 대규모로 나눠줄 수도 없으니까 대량의 어떤 큰 외부와의 갈등을 유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사일 발사고 그들이 미국을 가장 흉악한 그런 어떤 살인 집단으로 매도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향한 도발이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우리에게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뭉치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10월 10일을 아마 이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향한 도발일 수 있는데 이게 한국으로도 도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뭐 자주포 갱도를 좀 바꿨다. 이게 한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한국, 특히 서울을 향한 도발이죠. 서울을 향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북쪽에 북한의 장사정포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장사정포가 340여 문이 서울 북쪽 한 50km 내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40여 문을 우리는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340여 문을 일시에 깨트려 버려야 서울이 안 쏘기 전에. 네. 예. 근데 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선제 공격하기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러겠죠. 그 340여 문이 대부분 방사포예요. 다련장 로켓이죠. 네. 한 번 불을 뿜으면 한 번에 3,000발이 서울을 향해서 날아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한 번 뭐 3,000발 한 번 맞고 두 번째 탄은 안 맞고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의 남쪽에 그 갱도를 파고 남쪽으로 나와서 쏘고 다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공군력이 좋아지고 우리 육군 K9 자주포도 정밀해지고 이러니까 북한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산의 북쪽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이를테면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나 170mm 자주포 이런 것들 다 곡사포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산의 북쪽에 구멍을 뚫어서 나와 가지고 네. 뒤로 백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백해서 나와 가지고 포를 세워서 산 너머에 그냥 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자주포가 반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 가로막히겠네요. 가로막히죠. 예. 그리고 우리 공군이 이걸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날아가야죠. 뒤로 돌아가서 때려야죠. 그럼 북한의 미사일들, 레이더 기지들 다 깨트려야 되는데 최소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다 제압하려면은 그제는 한 방 초탄 한 3,000발 맞으면은 다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산의 북쪽으로 옮기면은 최소 4-5번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북한이 큰일 났네요. 예, 그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제 공군력을 더 정밀화시킨다든지 예.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긴 저쪽에서 항상 선제 공격한다는 거에 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확실한 건 우리가 선제 공격하면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참 할 수 어렵잖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맞고 두 번은 안 맞아야 되는데 네. 지금 북한은 이런 자주포 그 갱도를 북쪽 구멍으로 판 것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맞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커졌다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10월에 세계 군인 대회 네. 열리는데 네. 북한이 이번에 안 온다면서요? 세계 군인 체육 대회인데 예. 군인들이 올림픽이에요. 네. 군인들은 뭐 대부분의 군인들이 다 젊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상무라는 국가대표 팀을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북한의 군인들은 한 10년 정도 복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체육 선수들이 북한은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서 북한은 최상위권에 입상을 했습니다. 예. 우리도 뭐 2년만 복무하니까 금방금방 빠져나가지만 북한은 그냥 뭐 잘하는 사람 다 군인이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불참을 참가를 한다는 것을 통보하지 않고 불참을 지금 시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바로 10월 10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군인체육대회가 10월 2일에서 10월 11일까지 열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미사일 발사하게 되면 이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체육 선수들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래서 아. 더 큰 도발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체제 선전에 동원될 수 있는 예. 남조선에 내려가서 남조선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뭐 아주 선전할 수 있는 혹인데 그것마저도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분석을 신 대표님 분석 들으니까 대부분 다 이해가 지금 네. 됩니다. 아마 그 전망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정환 기자. 네. 지금 다른 얘기 하나 해봐야 될 텐데 어제 북한에서 전승절 기념대회에서 김정은 관련 영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표정이 어느 때보다 밝았다. 네. 이유가 뭔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을 그렇게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예.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록 영화를 어제 방영을 했는데 이 미국의 성조기를 가지고 등장하는 군악 예식에서 이 성조기를 가지고 등장하는 군인들이 막 군화로 마구마구 짓밟고 그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김정은의 모습이 아주 부각되는 그런 기록 영화가 방송이 됐다고 합니다. 짓밟힌 성조기 보이시죠? 저 화면 예. 속에. 그리고 저 위에 인공기를 휘날리는 군인의 모습. 그런데 좀 저게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김정은의 얼굴 인위적인 모습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성적이 짓밟았다고 저렇게 좋아한다는 것도 참 어떤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저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국제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지금 그 소외가 되어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 그 로드맨 일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기 역설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답니다. 디즈니 캐릭터도 좋아하고요. 워싱턴 DC에 대해서도 묻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역설적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과도 여기까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